그날 저녁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어요. 가을비가 그치고 난 뒤라서인지 공원 가로등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 비치며 반짝거렸습니다. 허름한 포장마차 천막 안에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고 여기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 안에 앉아있는 세 남자의 표정은 다들 굳어 있었습니다. 기석이 형은 넥타이 자국이 아직도 남아있는 셔츠 차림으로 소주잔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은행에서 퇴직한 지 벌써 2년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직장인 티를 완전히 벗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말이야 하루 12시간씩 고객들 상대하느라 집에도 제대로 못 들어갔는데 지금은 집에 하루 종일 앉아있는 거야. 아내는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애들은 바쁘다면서 안부 전화 한 통 없어. 뭐 하려고 이렇게 살았나 싶더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서러움이 동시에 묻어 있었어요. 만수 형은 그 말을 듣다가 술잔을 탁 내려놓으며 버럭했어요. 야, 니만 그런 줄 아냐? 나도 똑같아. 평생 택시 몰면서 새벽마다 나가 돈 벌어다 줬는데 지금은 손님도 줄고 허리도 망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불 꺼진 집구석에서 혼자 라면 끓여 먹고 있어. 내 딸은 외국 가서 소식도 없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나는 그냥 가족 먹여 살리려고 운전한 것뿐인데 말이야.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포장마차 주인 아주머니가 슬쩍 눈치를 주었지만 만수 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와 억울함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옆에서 태식이 형은 말없이 술잔만 비우고 있었어요. 평소 과묵한 성격이라 말을 잘 안 했지만 그날따라 표정이 더 무거웠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만에 입을 열었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아내 먼저 보내고 나니까 집에 혼자 있는 게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어. 아침에 눈을 뜨면 그냥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아. 문 열고 들어올 사람도 없고 전화할 사람도 없어. 내가 아직 살아있는 건지 그냥 그림자처럼 살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말끝에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 순간 세 사람 모두 말이 없어졌어요.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면서 누구도 웃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 불만, 서러움, 후회, 억울함이 다 뒤섞여 있었습니다. 세상에 누구 하나 들어주지 않는 이야기를 술잔 위에 쏟아내며 그들은 비로소 같은 처지임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포장마차 구석에 세워져 있던 낡은 기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인 아저씨 아들이 쓰다 버린 거라 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고 줄도 몇 개 끊어져 있었지만 이상하게 그 순간 그 기타가 유난히 빛나 보였어요. 만수 형이 술김에 손을 뻗어 기타를 집어들고 퉁겨봤습니다. 뭐야, 아직 소리 나네? 텅 하고 울려 퍼지는 소리는 삐걱거렸지만 살아있었습니다. 기석이 형은 코웃음을 치며 손가락으로 줄을 튕겨봤습니다. 그러자 의외로 또렷한 음이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에 세 사람의 표정이 순간 달라졌습니다. 태식이 형이 낮게 중얼거렸어요. 야, 우리 옛날에 노래방 가서 밤새던 거 기억나냐? 젊었을 땐 우리도 꿈 있었잖아. 나도 언젠가 무대에서 노래 불러보고 싶었는데 그냥 그렇게 흘려보냈네. 기석이 형은 황당하다는 듯 웃었지만 눈동자 깊은 곳에서 설레는 기운이 번쩍 스쳤습니다. 만수 형은 아예 의자 위에 올라가 엉성하게 몸을 흔들며 가짜 무대라도 선듯 노래 흉내를 냈습니다. 할배 밴드 결성. 자, 내가 보컬이야. 그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포장마차 손님들이 피식 웃었지만 세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묘한 불씨가 피어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술에 취한 목소리로 노래 몇 소절을 불렀습니다. 박자는 엉망이고 가사도 중간에 틀려 웃음보가 터졌지만 오랜만에 웃으면서도 동시에 이상한 떨림이 찾아왔습니다. 그 떨림은 젊은 시절의 가슴 두근거림이었어요. 그리고 누군가 던졌습니다. 야, 우리 한번 해볼래? 진짜로 밴드 같은 거 만들어 보는 거야? 순간 모두 눈이 커졌습니다. 술김에 튀어나온 말 같았지만 그 말은 곧 서로의 가슴속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아무도 쉽게 대답하지 않았지만 셋 모두 그 말에 이미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허름한 포장마차에서 낡은 기타 한 대가 울린 그 소리가 이들의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름을 정한 뒤로 우리는 조금 더 진지해졌어요. 단순히 공원에서 노는 게 아니라 진짜 밴드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 진지함이 집으로 돌아가면 새로운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집안의 눈초리가 달라졌거든요. 기석이 형의 아내는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요즘 늦는 거 알아? 연습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야? 나이 들어서 젊은 흉내 내는 게 멋있어 보여? 그 말에 기석이 형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한참을 말하지 못했어요. 억울하고 답답했지만 한편으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자식들도 가세했어요? 아버지 친구들이 알면 뭐라 하겠어요? 그냥 취미면 집에서 혼자 기타 치세요? 왜 동네 창피를 사요?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어요. 그는 밤마다 방에 들어가 기타 줄을 튕기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눈치를 봐야 하나? 내 인생인데? 만수 형의 상황은 더 험했습니다. 택시 회사에서 알바라도 해볼까 하며 다시 핸들을 잡으려 했는데 손님 하나가 차에 타자마자 웃으며 말했어요. 아저씨 동네에서 밴드 한다는 사람 맞죠? 할배 아이돌이라고 소문났던데 하? 그 웃음에 만수 형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니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왜 웃음거리가 돼야 해? 손님을 내려주고 나서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눈물을 훔쳤다고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빈 소주병을 늘어놓고 혼잣말을 했대요. 나는 평생 가족 위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나 때문에 가족이 고개를 못 든다고 하네. 이게 뭐냐 이게? 태식이 형에게는 더 큰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수화기 너머에서 낯선 청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맞으시죠? 저 이제야 연락드려요. 순간 태식이 형은 손에 쥔 컵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과거 젊은 시절에 헤어졌던 연인, 그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라는 거였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잘못 걸린 거 아니냐고 했지만 청년은 사진을 보내왔어요. 그의 눈매와 똑같은 눈매였어요. 그날 밤 태식이 형은 병원에서 약을 받아올 정도로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 비밀이 드러나자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사정이 복잡하다더라. 가족들도 충격을 받았어요. 태식이 형은 머리를 싸쥐고 말했어요. 나는 그냥 노래하려고 한 건데 왜 내 인생이 다 들춰지는 거야? 분노와 수치심, 서러움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연습실 문제도 골칫거리였어요. 공원만으론 부족해서 작은 창고를 빌렸는데 이웃이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고함을 쳤습니다. 밤마다 무슨 시끄러운 소리야? 잠도 못 자겠네. 만수 형은 참지 못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노래 좀 한다고 이렇게 욕을 먹어야 해요? 서로 언성이 높아졌고 경찰까지 불려왔습니다. 그 사건은 동네 소문으로 더 크게 번졌어요. 저 양반들 나이 들어서 철도 없다. 결국 우리는 연습실을 빼야 했고 다시 공원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재호 형에게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는 밴드에 합류하려던 동네 지인이었는데 갑자기 연습에 안 나오더니 며칠 뒤 채권자들이 우리를 찾아왔어요. 재호 씨 어디 있습니까? 빚 보증 서준 거 아시죠?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제야 알게 됐어요. 재호 형이 과거에 큰 빚을 졌고 그걸 덮으려다 더 깊이 빠져 있다는 걸요. 우리는 한밤중에 모여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이러다가 밴드고 뭐고 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기석이 형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무너지지 말자. 재호 형 빚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도와주자. 우리끼리라도 버텨야 해. 만수 형은 욕을 퍼부었지만 결국은 눈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그렇게 현실과 싸우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연습할 때만큼은 웃었지만 집에 돌아가면 싸움과 잔소리, 외면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도 이상하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오히려 현실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묶어주었어요. 기타 줄이 끊어지고 목소리가 갈라지고 눈물이 솟아도 우리에겐 할배즈라는 이름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작은 음악회를 연다는 소식은 우리에게 기회이자 두려움이었어요. 밴드라는 이름을 붙인 뒤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 서는 자리였거든요. 신청서를 내는 순간부터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비웃으면 어떡하지? 그래도 결국 사인을 하고 말았어요. 이왕 시작한 거 제대로 한번 해보자. 무대에 오르기 전날 우리는 공원에서 마지막 리허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긴장 때문인지 그날은 더 엉망이었어요. 만수 형은 목소리가 자꾸 갈라지고, 기석이 형은 코드 운지가 틀리기 일쑤였고, 태식이 형은 기타줄을 2번이나 끊어먹었습니다. 연습 끝에 셋은 벤치에 주저앉아 담배를 피우며 서로를 원망했어요. 야, 이러다 무대에서 망신당하면 어쩔 거냐? 그럼 네가 더 잘해봐. 나도 목이 안 따라주는데 어쩌라고? 에휴, 우리 너무 늦게 시작한 거 아냐? 애초에 욕심이었지. 그 말에 다들 고개를 떨궜어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누구도 그만하자는 말을 꺼내진 않았습니다. 드디어 무대 날이 되었어요. 무대 뒤 커튼 사이로 보이는 객석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부분 10대와 20대 젊은 친구들이었어요. 관객석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이 귀에 꽂혔습니다. 할배 밴드래 웃기겠다.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첫 곡 인트로가 시작되자마자 만수 형이 가사를 놓쳤습니다. 순간 얼굴이 하얘졌고 목소리가 떨려서 박자가 완전히 밀렸어요. 기석이 형이 뒤늦게 소리를 보탰지만 음이 계속 어긋났습니다. 태식이 형은 손에 땀이 흘러 기타줄을 미끄러뜨렸고 결국 삑사리 소리가 객석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객석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휴대폰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고 아이들이 영상을 찍으며 장난스럽게 흉내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노래를 마쳤지만 박수는 뜨겁지 않았습니다. 몇몇이 형식적으로 손뼉을 쳤을 뿐 대부분은 고개를 돌리거나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어요. 무대에서 내려오는 발걸음은 돌덩이를 매단 듯 무거웠습니다. 백스테이지에 들어오자마자 만수 형이 폭발했어요. 야, 이게 다 내 탓이야? 왜 가사 틀려? 뭐? 내 목소리가 먼저 갈라졌잖아? 너는 기타라도 제대로 쳤냐? 순식간에 서로의 잘못을 탓하며 고성이 오갔습니다. 결국 기석이 형이 의자를 걷어차며 소리쳤어요. 이제 그만하자. 우리 원래부터 안 될 사람들이었어? 그 말이 끝나자 공간이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공원에도 창고에도 포장마차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 고요 속에 묻혔습니다. 기석이 형은 집 거실에 앉아 술을 들이켰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치워버렸고 자식들은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밤중에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내가 뭐라고 이 나이에 무슨 노래냐고 결국 우습게만 됐잖아. 서러움과 분노가 뒤섞여 눈물이 뚝뚝 흘렀습니다. 만수 형은 택시 운전석에 앉아 손님 없는 도로를 헤매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신호 대기 중 옆 차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에 눈물이 솟아올랐어요. 나도 언젠간 제대로 무대에서 저 소리처럼 울리고 싶었는데 하지만 그 바람은 이미 부서진 것 같았어요. 그는 담배를 연거푸 피우며 억울함을 삼켰습니다. 태식이 형은 아내의 영정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늘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는 사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내가 한심하지? 그래도 잠깐은 설렜어. 그런데 결국 난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 말 끝에 어깨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실패 이야기를 빠르게 퍼뜨렸습니다. 할배 밴드 망했다더라? 별것도 아니었네. 아이들은 놀림 삼아 다시 무대 서실래요? 라며 장난을 쳤습니다. 그 말은 칼처럼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무대가 잊히지 않았습니다.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도 분명히 살아있음을 느꼈던 그 순간, 수백 개의 시선 앞에 섰던 그 떨림이 자꾸만 우리를 부르고 있었어요. 실패였지만 동시에 우리가 여전히 꿈꿀 수 있다는 증거 같았거든요. 우리가 흩어진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기석이 형은 매일같이 술에 취해 살았고 만수 형은 택시 운행만 하며 무표정하게 도로 위를 달렸습니다. 태식이 형은 연락이 두절됐어요? 아무래도 더 이상 보기 싫어서 끊은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기석이 형 휴대폰에 낯선 번호가 떴습니다. 병원이었어요? 환자분이 쓰러지셨습니다. 보호자분 연락처가 없어 지인 연락처로 전화드렸습니다. 그 순간 술이 확 깼다고 했습니다. 급히 달려간 병원 응급실에는 산소호흡기를 낀 태식이 형이 누워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로 겨우 눈을 뜨더니 우리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야, 왔구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어요.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제야 알았어요. 우리가 괜히 자존심만 세우다 소중한 사람을 잃을 뻔했다는 걸요. 며칠 뒤 병실에서 태식이 형이 조용히 말했어요. 의사가 그러는데 심장에 무리가 많대. 수술해도 결과는 모른다고 하더라. 말을 이어가면서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래서 나 죽기 전에 한 번만 제대로 무대에 서고 싶어.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그 순간 기석이 형은 얼굴을 감싸 쥐었고 만수 형은 눈물을 꾹 참다 결국 고개를 돌려 울었습니다. 잠시 후 만수 형이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야, 이 자식아. 그런 소원은 혼자 꾸는 게 아니야. 우리가 같이 해. 우리 셋이 같이 서야지. 기석이 형도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이번엔 제대로 해보자. 누가 비웃든 말든 상관없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해보자. 그날 이후 우리는 다시 모였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웃음이 터졌어요. 야, 너 아직도 술 냄새 난다. 너는 목소리 갈라진 거 그대로네. 티격태격했지만 그 속엔 서로를 그리워한 마음이 가득했어요. 연습은 쉽지 않았습니다. 태식이 형은 조금만 노래를 불러도 가슴이 두근거렸고 숨이 차서 의자에 주저앉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기석이 형과 만수 형이 옆에 붙잡아 주었습니다. 괜찮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그러나 태식이 형은 고개를 저으며 아니, 끝까지 불러야 돼. 무대에 오를 날이 얼마 안 남았을지도 몰라. 하고 말했어요. 그 절박함이 우리를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늘 비웃던 이웃이 간식을 건네주며 말했어요. 할배들, 이번엔 제대로 해내세요. 우리도 응원할게요. 동네 꼬마들이 휴대폰으로 연습 영상을 찍어 SNS에 올렸는데 뜻밖에도 댓글이 수백 개가 달렸습니다. 진짜 멋있다. 우리 할아버지도 저렇게 살면 좋겠다. 반응이 커지자 우리도 책임감이 생겼어요. 가족들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기석이 형의 딸은 방으로 들어가기 전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아버지 힘들면 하지 마세요. 근데 하고 싶으면 끝까지 해보세요. 그 한마디에 기석이 형은 눈물이 핑 돌았다고 했어요. 만수 형은 외국에 있던 딸에게서 영상 통화를 받았습니다. 아빠 영상 봤어요? 아빠 진짜 최고예요. 아빠 노래 들으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그 말에 그는 울면서 휴대폰을 끌어안았어요. 연습은 피눈물이 섞일 만큼 힘들었지만 우리는 웃으면서 버텼습니다. 서로를 탓하던 날은 사라지고 이제는 실수할 때마다 어깨를 두드리며 괜찮아, 다시 가자. 라고 했습니다. 실패와 좌절을 겪어낸 뒤였기에 우리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어느 날 연습 중 태식이 형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모두 달려와 부축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이젠 정말 무리하지 마셔야 합니다. 하지만 태식이 형은 병실에서 손을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무대에 서기 전까진 절대 안 죽는다. 그 말에 우리 모두 목이 메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포장마차에 다시 모였습니다. 잔을 부딪히며 말했어요. 이제는 도망치지 말자. 우리 끝까지 같이 가자. 술잔 속에는 슬픔과 두려움, 그리고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장난이 아니었어요. 할베즈 밴드라는 이름에 진짜 영혼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지역 문화축제 시청이 주최하는 행사라 규모가 달랐어요. 평소 동네 잔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무대,
수백 명의 관객, 그리고 방송국 카메라까지 들어왔습니다. 사실 주최 측은 우리를 볼거리 정도로 생각했을 겁니다. 할배 밴드가 나온다니 재밌겠다라는 식이었죠. 그러나 우리에겐 그 무대가 마지막 일 수도 있었어요. 특히 태식이 형에게는 생과 사를 걸고 서야 하는 무대였습니다. 무대 전날 밤 세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긴장을 풀지 못했습니다. 기석이 형은 거실에서 기타를 안고 새벽까지 코드를 짚었어요. 손가락 관절이 욱신거려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방문을 열고 말했어요. 그만 좀 해. 내일 못 서면 어쩔 거야? 그 말에 그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내일 못 서면 나는 이제 진짜 끝이야. 그리고 다시 줄을 튕겼습니다. 만수 형은 택시 차고지에 앉아 밤새 엔진을 걸었다 껐다 하며 담배만 피웠습니다. 옆 동료 기사들이 내일 나온다며? 대단하다, 형. 이라고 말해도 그는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어요. 내가 진짜 잘할 수 있을까 망신당하면 어쩌지 그러나 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망신이든 뭐든 이번엔 도망치지 않는다. 태식이 형은 병원 침대에 앉아 아내의 영정사진을 휴대폰으로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내일이야? 당신이 내 옆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난 당신이 지켜보고 있다고 믿을 거야? 그러니까 나 쓰러져도 끝까지 노래할 수 있게 지켜줘.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표정에는 오히려 평온이 있었습니다. 축제 당일 무대 뒤는 긴장과 웅성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이돌팀, 댄스 동호회, 젊은 록 밴드들이 리허설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 사이에서 할배즈라는 이름이 적힌 종이를 들고 서 있는 우리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스태프들이 힐끔거리며 속삭였어요. 진짜 무대에 설 수 있을까? 그 시선은 비웃음 섞여 있었지만 우리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차례가 됐습니다. 커튼이 열리자 수백 개의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객석에서는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할배들이다. 어디 보자. 처음부터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첫 곡이 시작됐습니다. 만수 형이 마이크를 잡았을 때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눈을 질끈 감고 외쳤습니다. 그대여 거친 음색이었지만 힘이 있었어요. 기석이 형은 뒤에서 정확한 코드로 받쳐줬습니다. 태식이 형은 의자에 앉아 기타를 쳤습니다. 손가락이 미끄러지고 소리가 거칠었지만 그 모든 것이 이상하게도 진심으로 다가왔습니다. 관객석은 처음엔 웃으며 보다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노래가 이어지자 사람들은 놀라운 듯 고개를 끄덕였고 박자가 딱 맞을 때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젊은 아이들도 휴대폰을 들어 영상을 찍으며 할배들 멋있다 라고 외쳤습니다. 두 번째 곡은 우리가 가장 아끼던 곡이었어요. 잃어버린 청춘, 가족에 대한 미안함, 살아온 세월의 후회와 용서를 담은 곡이었죠. 가사 한 줄 한 줄이 마치 고해성사 같았습니다. 나는 오늘도 후회 속에 살았지만 노래로 용서를 구하네. 그 가사에 관객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중년 부부는 서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고 한 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 따라 불렀습니다. 무대 위에서 우리는 느꼈습니다. 아, 우리가 지금 전하고 있구나.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러나 마지막 곡을 부르던 순간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식이 형이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손에서 기타를 놓쳤습니다. 그는 몸을 부르르 떨며 의자에서 비틀거리다 무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관객석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스태프들이 달려왔고 기석이 형과 만수 형은 손을 잡고 외쳤습니다. 태식아, 정신 차려. 태식이 형은 힘겹게 눈을 뜨더니 마이크를 움켜쥐었습니다. 의사가 말렸지만 그는 간신히 속삭였어요. 나 마지막까지 불러야 돼. 그는 호흡이 가빠오면서도 후렴구를 이어갔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지만 그 진심이 무대를 울렸습니다. 순간 관객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수백 명의 목소리가 합쳐져 공연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태식이 형은 힘없이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모두 숨을 죽였어요. 그러나 잠시 후 그는 천천히 눈을 뜨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어요. 이제야 내 인생이 조금은 빛나는 것 같아. 그 말의 객석은 폭발적인 박수와 환호로 뒤덮였습니다. 가족들이 무대 앞으로 달려와 울면서 끌어안았고 방송 카메라는 그 장면을 생생히 담아냈습니다. 할배지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삶 그 자체였고 누군가의 가슴에 깊이 새겨진 기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할배지 밴드는 지역의 전설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우리를 늦게 핀 꽃이라 불렀고 젊은이들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심은 늦을 수 없다는 것을요. 축제가 끝난 뒤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날 무대에서 울려 퍼진 노래와 눈물, 그리고 태식이 형이 마지막 힘으로 남긴 말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어요. 이제야 내 인생이 조금은 빛나는 것 같아. 그 한마디가 방송 전파를 타고 전국으로 퍼지자 사람들은 우리를 더 이상 철없는 늙은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기석이 형은 아내와의 관계가 달라졌어요. 늘 냉랭하게만 대하던 아내가 무대 영상을 보고 난 뒤 말없이 그의 와이셔츠를 다려줬습니다. 그리고 저녁 밥상에서 말했어요. 나 사실 당신 창피했어. 근데 이제는 미안해. 당신이 그렇게 빛날 수 있는 사람인 줄 몰랐어. 기석이 형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아내 손을 꼭 잡았다고 했습니다. 만수 형에게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해외에서 연락조차 없던 딸이 영상을 보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화면 너머에서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빠 미안해. 내가 아빠를 무시했던 것 같아. 근데 아빠 노래 들으니까 아빠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알겠어? 나 이제 자랑스럽게 아빠 얘기할 거야. 만수 형은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어요. 고맙다 내 딸아. 내가 그 말 듣는 날이 올 줄은 몰랐다. 태식이 형은 수술을 받았습니다. 위험하다던 의사 말과는 달리 그는 기적처럼 깨어났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 아마 삶의 의지가 살린 겁니다. 병실로 찾아온 손주는 할아버지, 나중에 나랑 같이 노래해요? 라며 기타를 건네줬습니다. 태식이 형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우리 같이 하자. 이번엔 할아버지가 박자 틀려도 네가 맞춰줘라. 그 병실에는 눈물이 아닌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그 후에도 우리는 크고 작은 무대에 올랐습니다. 경로당, 마을잔치, 심지어는 버스킹 무대에도 섰습니다. 관객 수가 몇 명이든 상관없었어요. 노래하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분명했으니까요. 어떤 날은 한 사람만 듣고 가도 좋았고 어떤 날은 아이들이 둘러앉아 따라 부르면 더없이 행복했어요. 어느 기자가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왜 계속 노래하시나요? 기석이 형이 대신 대답했어요. 젊었을 때는 꿈이었고 지금은 숨쉬는 이유예요. 무대에 서는 동안만큼은 아직도 청춘이거든요. 그 대답은 기사 제목으로 실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공유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용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나도 나이 들어 뭔가 하고 싶어졌어요. 아직 늦지 않았구나. 오늘 당장 내 기타 줄부터 갈아야겠네요. 댓글 하나하나가 우리를 웃게 했고 우리가 살아있다는 걸 더 확실히 느끼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를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야, 결국 인생은 늦은 때가 없는 거더라.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야 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이더라. 그 말은 농담처럼 흘러나왔지만 듣는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청춘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속에 있다는 걸 우리는 몸소 증명했어요. 우리 노래는 그저 음악이 아니라 살아온 세월과 후회와 용서 그리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또 다른 누군가가 자기만의 할배지를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무대 이후 우리는 더 이상 할배가 아니라 여전히 노래하는 사람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충분히 값졌습니다.